예전에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잘 되니까 명도당하고 건물이 한 1,000만 원대 샀거든요. 벌써 한 6,500, 7천이 되셨어요. 불과 3년 만에 제가 50억을 벌게 해드린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건물을 사야겠다.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돈이 많이 없어도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일단 배우고 싶다면 저희 창업 오빠에서 채널을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많이 도움 되실 것 같고, 일단은 먼저 마케팅을 하려면 처음부터 창업하기 전에 마케팅 해야 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창업하는 건 마케팅은 뭐 외주에서 맡기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일단 기획이 있어야 돼요. 브랜딩, 나의 가장 매력적인 페르소나 전략, 자기다움,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찾아야 돼요. 사업은 성공하려면 일단 브랜딩을 해야 돼요. 스타벅스 예를 들게요. 스타벅스라는 놀이동산을 가면서 커피는 그냥 기념품일 뿐인 거예요. 브랜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브랜딩이라는 거는 하나의 놀이동산이거든요. 내가 상상하고 경험하고 어떤 좋은 기억이 남으면 돌아올 때 갖고 오는 건 기념품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념품만 팔려고 하세요. 기념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브랜딩은 사랑받는 것이고 마케팅은 사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사게 하는 전략만 하시려고 하는데 사랑받는 전략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사게 하는 능력은 그냥 기념품일 뿐인 거예요. 이 브랜딩 전략을 고객한테 이 문턱에 나왔을 때 기억되는 단 이미지 한 장, 이를테면 코카콜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뭐 저는 빨간색 산타클로스, 그리고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은 언제나 코카콜라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실제로 펩시가 더 맛있거든요. 근데 브랜딩이 잘 돼 있어서 코카콜라예요. 풀먼하면 바른 먹거리, 쿠팡, 로켓 배송. 저는 토스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세상의 모든 금융이 바뀔 때까지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브랜딩을 단 이미지 한 장을 각인시킬 수 있는 걸 먼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브랜딩이 돼야 팬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케팅은 자발적으로 바이럴이 되는 거고요. 이 브랜딩이 안 돼 있고 팬덤이 안 돼 있으면, 제가 마케팅을 컨설팅 하면서 한 1,000개 정도 했는데 공통된 거는 실제로 지금 수치화된 거예요. 거짓말같이 매출이 이렇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요. 조그만 가게 10평을 하더라도 그거를 찾지 않으면 찾을 때까지 계속 만들으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침투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 적어도 3개월은 일을 해보세요. 탁상공론이라고 내가 책상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했던 거 보는 거하고 실제 내가 침투해서 들어갔던 거는 괴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는 브랜딩이랍시고 비주얼 퍼포먼스가 가장 1차원적이거든요. 인테리어하고 패키지 예쁘게 보내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페르소나, 이런 사랑받는 매력적인 걸 찾으셨으면 일단 놀이동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기념품을 어찌됐든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제품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매니저먼트, 관리, 사람 뽑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을 외주에다 전 안 맡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마케팅에서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마케팅은 본인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만약에 맡기게 되면 80%는 본인이 하고 20%는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80%는 뭘 했으면 좋겠냐, 일단 먼저 블로그라든지 SNS에서는 일단 먼저 인스타를 하세요. 인스타에서는 이미지 기반이고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플랫폼이에요. 브랜딩하기에 제일 좋아요. 나다움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의 툴이에요. 그리고 블로그는 정보성이에요. SNS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게 있는데 여기에서 나다움을 표현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 블로그를 활용해서 성공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나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것만큼 대체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것도 포기하면 장사도 포기해요. 제가 여기까지 온 비결은 무일푼에서 100억까지 CEO 됐다는 그 원동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장사는 정직해요. 그리고 정확해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를 표본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스터디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탱크든 뭐 지인을 만나든 책을 만나든, 영상이 있죠. 그 분야에서 어설픈 사람 만나지 마라. 잘하고 있는 사람 만나요. 제가 타르타르를, 매장이 다 망한다 했거든요. 디저트 카페를 타르트를 전문점을 한다니까, 야
그거 7년 전에 지하철에서 1,500원씩 팔다가 다 망했어. 미친 거 아니야? 하던 거 마케팅이나 해. 누가 그런 줄 아세요? 교수님, 그 다음에 신라호텔 최고 전문가 내노라진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책에서 너의 생각이 북극성의 기준점이 되거라. 네가 그 기준점을 북극성처럼 잡지 않고 듣기만 한다면 너는 팔랑귀처럼 흔들릴 것이다. 그럼 너는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적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물과 기름이 안 섞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성공도 재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해봐야 알겠어요. 왜 물과 기름이 안 섞여? 나 이거 해봐야겠어. 그리고 당시에 다 망했다고 하는 그들도 안 해봤잖아요. 분야에서 전문가는 맞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내 사업 장사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베이커리도요. 그러면 명장이나 기능장이 다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도 다 나가 떨어지고 망하거든요. 나는 비전문가인데 나는 왜 잘 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해보고 후회하자고 해서 디저트 카페를 23평 매장에서 하도 무서우니까 저 집 담보로 잡고 대출 받아서, 근데 어떻게 될게요? 한 달에 그때 1억 3천을 팔았어요. BEP가 3개월에 다 끝났어요. 투자금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남았어요. 한 달에. 어때요? 다 망한다고 했는데 해봐야 알아요. 사업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사람? 이것도 아니었어요.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그 타이밍이 맞았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타이밍을 되게 중요히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제가 많이 해보면 저도 들어보거든요. 내가 그 타이밍 때, 나 그때 그 판단했을 때 안 했더라면 나 오늘 이 자리까지 없었어. 대부분 그 얘기 하세요. 성공하신 분들은 판단력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운도 따르고요. 저도 실력도 있었지만 운이 그때 따라줬어요. 라라브레드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린 전략이라고, 시도하라, 실패하라, 실패하고 나서 뒤돌아와서 재정비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겨라, 승리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당시 라라브레드는 식빵 전문점을 했었어요. 식빵 전문점을 했었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도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부단하게 계속 움직이고 해서 맛있는 빵을 내고 사람들에게 더 고를 수 있는 킬링 제품들을 계속 만들고 브런치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아까 놀이동산 얘기했잖아요. 즐거움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떤 매장은 미술관을 운영했는데 잘 됐고요. 사람들에게 드로잉을 할 수 있게끔 스케치북 줬거든요. 공짜로. 사실은 저는 그 아이디어는 아이들에게 오면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줘요. 엄마들끼리 자기들끼리 놀고,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이 아이들도 여기서 좀 의미 있는 일들을 좀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걸 줬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힐링을 하더라고요. 계속 즐거움을 주려는 저희는 놀이동산을 저희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먹는 거에서 찾고 경험에서 찾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쯤에 커피가 기념품인 것처럼 그냥 빵은 자연스럽게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런치도 막 제가 먹게 해드리고 맛있는 거 하니까 갈 때 그냥 빵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듣고 계신 분들. 제가 장사를 했는데 예전에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잘 되니까 명도당하고. 제가 속리단길을 처음에 없을 때 들어갔거든요. 골목길에다 그냥 후미진 거에 마케팅 하나만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건물이 한 1,000만 원대 샀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한 6,500, 7,000이 되셨어요. 불과 3년 만에. 건물이 다 죽어가는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100평이에요. 계산되시죠? 5천만 올랐다 해도 100평 고백 5천이면 50억이에요. 제가 50억을 벌게 해드린 거예요. 저는 속상한 거예요. 건물을 사야겠다.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돈이 많이 없어도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 금융기법으로 할 수 있어요. 치킨집 하나 하더라도 200만 원씩 월세 주잖아요. 그 돈이면 건물을 사거든요.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비용 찍으면 돼요. 그러면 장사하면서 건물 가치도 오르거든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장사하면서 왜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키냐고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도 큰 돈 없이 내 채를 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도 안 받고. 그러니까 뭐 생짜로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적어도 한 15%, 20% 정도는 있어야죠. 그 정도만. 와, 10억 건물이야. 그럼 2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2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아파트에서 대출을 받으면 돼. 근데 그 두려운 거예요. 주식도 묻지마 투자를 하면 떨어지면 벌벌 떨면서 그냥 매도하거든요. 근데 아는 주식이면 더 때려 넣거든요. 똑같아요. 부동산도 내가 모르니까 엄두를 안 나서 못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심해요, 그게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장사만 하시던 분들이라 저도 그랬고, 아니까는 대박인 거예요. 그리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금리 엄청 싸요. 이거 이용 못하면 저는 어리석다고 봐요. 저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100% 사는 게 맞아요. 어차피 임대료 나가잖아. 라라브레드도 제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건물을 샀던 거지, 내가 건물만 살려는 부동산 업자였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임대료 줄 거를 은행에다 이자 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노원구 공릉 건물이 그 31평이에요. 근데 거기서 건물을 지었어요. 꼬마 빌딩으로. 그래서 65평이 나와요. 사용할 수 있는 게. 근데 거기가 원래 월세를 주려면 한 건물 통째로 쓰니까 600만 원 정도는 줘야 돼. 700만 원 정도. 근데 저는 제 건물이잖아요. 250만 원만 주고 장사를 해요. 잘 될 때 1억 4, 5천만 원씩 팔았거든요. 임대료가 원래 10% 잡아요. 평균. 근데 제가 2, 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해요? 많이 남죠. 2천만 원 남고 4천만 원 남고 이러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내가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는 게 맞다. 그리고 당장 지금 장사도 안 하는데 건물부터 산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믿고 따라주는 제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제가 한 직원들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저는 우리 팀원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는 게 제 마지막 목표예요.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 마지막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버티는 게 제 원동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